안녕하세요, 취술남입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위스키 취미생활 같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가입 좀 해주시고요. 위스키프렌즈.com 주소창에 한글로 치시면 되시고요. 정보로서 위스키의 가격들, 주류의 가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눈탱이 바가지 당하지 않고 구매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기고 있는 거니까 카페 가입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슬남입니다. 오늘은 좀 바꿔봤어요. 술장도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리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거나 전에 이제 얼굴 이렇게만 보였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거나 뭐 어떤 게 좋으신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해볼 술은요. 얼마 전에 코스트코 가서 사왔습니다. 고 위스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오늘 해볼 거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커컬랜드 프리미엄 스몰 패치 버번 7 years 테네시라고 하는 코스트코 브랜드 커컬랜드의 7년 숙성 버번 위스키입니다. 일단 잔을 좀 갖고 와 보겠습니다. 어짜 오늘의 안주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자, 일단 먹고 얘기할게요. 싸가지가 없어 보이니까. 일단 커컬랜드 요거는 어떤 브랜드냐면요. 코스트코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커컬랜드 시그니처라고 하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브랜드 네임만 가져온 거고 생산 자체는 코스트코에서 하진 않습니다. 알코올 도수는요 51.5도, 숙성 연수는 7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버번 같은 경우는 작게 보이지만 용량이 1리터입니다. 병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1리터라서 굉장히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6만원대라서 데일리로 먹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버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클랜드 버번이 굉장히 핫했어요. 그래서 집어왔고 얼마 전에 맛도 한번 봤는데 하이볼로도 맛보고 니트로도 맛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맛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6만원대로 살만한가? 왜냐면은 5만원대 버번, 6만원대 버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포진돼 있어요. 진짜로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더 비싸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용량이 1리터인 만큼 얼마나 데일리로 먹기 편하고 맛이 있을 것이냐 그 정도의 차이로 볼 것 같은데 일단은 한 잔 먹으면서 나머지 것들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버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버번 같은 경우는요 코르크 자체가 인조 코르크입니다. 그래서 눕혀서 보관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눕혀서 보관, 눕혀서 응달의 보관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인조 코르크라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뚜껑이 정말 꽉 맞아요. 꽉. 오케이. 언제 이러다가 깨지겠어. 일단은 색감 자체는요 굉장히 진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버번 자체는요 색깔이 진해요. 새 오크통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이 진한 거는 거의 대부분의 버번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위스키 같은 경우는 오크통 자체가 뭐 여러 번 쓰는 오크통일 수도 있고 뭐 요오크통인지 이오크통인지 유로피안인지 스페니쉬인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색깔들이 많이 변하지만 버번의 규정을 알게 되면은 왜 버번들이 다 기본적으로 색깔이 진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향부터 맡아볼게요. 알코올 부주는 조금 치고 올라오는데 열어놓은 지 좀 돼가지고 좀 덜하고요. 바닐라. 역시 바닐라, 캐러멜 요 두 개는 진짜 버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 가지 느낌인 것 같아요. 달달하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알코올 부주 같은 경우는 얘가 세요.
요 놈이 세고요. 메이커스 마크 기준으로 봤을 때 메이커스 마크가 알코올 부주가 더 없었거든요. 얘는 좀 확실히 알코올 도수가 좀 있고, 바닐라, 캐러멜 달달하고요. 오크한 느낌도 살짝 있고, 그러니까 우디하다는 거죠. 이제 나무의 맛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향에서는 이렇게 스파이시한 거는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어요, 사실. 스파이시한 건 못 느끼겠고, 레그는 스왈링하고 레그 떨어지는 걸 볼게요. 주룩주룩 떨어져요. 주룩주룩 떨어지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얘는 오일리하진 않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고도수답게 목을 이렇게 훑고 싹 지나가서 넘어가는, 하지만 알코올이 세네요, 확실히. 왜 좋은 버번은요, 알코올 도수가 높더라도 목 넘김에서 이 화한 되게 강렬하고 야생적인 이렇게 긁고 내려가는 그 알코올 있죠, 알코올. 그게 많이 없는데 요거는 그게 있네요. 그래서 넘어가면서 달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달고 캐러멜 있고, 피니쉬는 굉장히 없는 편에 속하고요. 넘어갈 때 되게 아리다고 해야 되나? 입천장이랑 혀끝이 아린 걸 보면은 도수 자체가 높아서 알코올 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 버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하던 얘기인데 버번의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것을 버번이라고 꼭 써야 된다라는 거 하는 규정인데, 이거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무조건 제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최소 51% 이상의 옥수수를 사용해서 제조를 해야지 버번이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무조건 숙성을 할 때는 새 오크통, 새 거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증류할 때 알코올 도수는 80도 이하로만 증류를 해야 되고요. 또 오크통에 넣을 때 62.5도 이하로만 넣을 수가 있고, 병에 넣을 때도 40도 이상만 넣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전부 따라야지 버번 위스키라고 할 수 있고요. 숙성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있어요. 왜 버번도 보면은 스트레이트 버번이라고 써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한 잔 먹고 말씀드릴게요. 바닐라보다 캐러멜 좀 더 찐득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요. 좀 스파이시하네요. 제가 버번 계열들을 먹어봤을 때 처음 느꼈던 게 항상 굉장히 달다, 쩍쩍 달라붙는 느낌의 달다 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좀 더 라이트해요. 그러니까 짝짝 달라붙는 느낌이 아니고 넘어가서 화해지고 바닐라 맛과 캐러멜 맛과 여러 가지 진한 느낌들이 이렇게 하는데, 라이트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요게 테네시 위스키거든요. 이거 테네시예요. 저도 이거 구입하고 나서 봤어요. 여기 테네시라고 써있더라고. 이 테네시 위스키가 버번과는 좀 달라요. 그거는 추후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아까 전에 스트레이트 버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이트 버번 같은 경우는 써져 있는 스트레이트는, 아까 버번은 숙성 연수가 없어도 되죠. 하루만 담갔다 빼도 버번인 거예요. 근데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를 전부 다 지켜야 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무조건 2년 이상 숙성을 할 것, 첫 번째 조건이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은 첨가물이 없어야 할 것. 요 2가지를 지키면은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코틀랜드의 이제 위스키법에 최소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할 것, 요런 것처럼 그렇게 첨가물이 안 들어가야 할 것,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 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버번이라는 것을 제대로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트레이트 버번이라는 기준표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어중이 떠중이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테네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테네시가 일반 버번과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잔하고 합시다. 이제 알코올 부주 좀 날아가고 나니까 바닐라, 캐러멜. 근데 다른 버번들에 비해서 향도 좀 라이트한 건 있네요.
이 라이트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데일리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아무래도 고도수인 만큼 묵직한 건 맞으니까. 확실히 라이트해요. 뭐 달고 진한 바닐라 카라멜 그런 거는 버번의 특성이니까 다 가져가는데 확실히 라이트하고 되게 가벼워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괜찮은데요? 테네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테네시 위스키라고 하는 걸 따로 빼요. 왜 그러냐면 테네시 지역을 뭐 따로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테네시 같은 경우는 제일 대표적인 게 있죠. 바로 이거 잭 다니엘 보이죠? 요게 가장 제일 대표적인 테네시 위스키의 대표 주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차이가 뭔 차이예요? 바로 필터링 프로세스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에서 담아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숯 필터를 한번 거쳐서 더욱더 깔끔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다. 또 그리고 숯을 지나오면서 숯의 향까지도 입혀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네시 같은 경우는 그런 필터 과정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버번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테네시 위스키 쪽이 좀 많았는데 얘는 테네시 버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커클랜드 자체 내에서 테네시를 붙여놨으니까 요 버번도 위스키가 아닌 버번도 필터링을 거쳤다라는 거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카더라. 테네시니까 당연히 필터링을 거쳤겠지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되게 애매했었는데 확실히 맛을 보고 나니까 맛이나 향이나 좀 라이트한 걸 보니까 7년 숙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라이트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뭔가 이제 필터링을 거쳐서 좀 더 마시기 편하게 좀 더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총평 드리자면요, 저는 재구매 의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 요즘에 맛있는 버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6만원대 중반 초반을 주고 요걸 산다. 물론 1리터라는 그런 가성비적인 건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6만원 주고 뭐 살래라고 한다면은요, 저는 좀 다른 버번을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1, 2만원 더 보태서 다른 버번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커클랜드 버번, 테네시 버번 자체가 원래 맨 처음에 나왔을 때 4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만원이에요. 얘가 4만원이었다면 얘긴 다르지. 끝났어. 끝! 근데 지금 가격이 2만원 이상 오른 상태로 지금 제품이 출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먹을만 합니다. 라이트하고 괜찮습니다. 코스트코 가게 되시면은요, 집어 오셔도 전혀 나쁘실 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가격이 5만원이 넘어가는 6만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취술남이었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시간으로 뵐게요. 고마워요. 안녕. 아이고.